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또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권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MBC가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었죠. 그런데 어제 바로 KBS가 또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KBS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KBS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아마 그쪽의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동재 기자한테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경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된 것은 3월 31일입니다.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하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건 익명으로 처리하고 짜고서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 사람은 수감 중이죠. 근데 이 사람을 협박했다. 근데 협박할 때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제보자 X라는 지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지모 씨를 통해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은 짜고 이철 전 대표한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려고 강요했다. 이래서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이다. 검은 한동훈 검사장이고 언은 이동재 기자고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그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죠. 자, 그동안에 나온 근거, 결정적인 근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동재 기자가 자기한테 들려줬다는 녹취록.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 6초짜리라고 하는데요. 이 6초짜리는 그 안에 누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목소리가. 근데 이 검찰 관계자가 여튼 도와주겠다, 취재에 협력하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지모 씨라는 사람이 그게 검찰 관계자 누구냐는 걸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그래서 지모 씨하고 이동재 기자가 3번을 만나는데 그 3번 중에 2번은 MBC 몰래카메라가 등장을 합니다. MBC와 지모 씨가 짜고 했다는 얘기죠. 적어도 3번 중에 2번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권언 유착이다. 권력, 그 배후에 틀림없이 권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주로 불러왔고 그런데 MBC에서 이제 검언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검찰 관계자 목소리가 누구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것은 내가 대역을 쓴 것이지 실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동재 기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지모 씨와 이동재 기자가 만날 때는 지모 씨가 계속 그게 한동훈이냐고 물을 때 이동재 기자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왜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동재 기자가 인터뷰할 때는 아니 자기는 신라젠 정치권 로비 리스트를 지모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모 씨가 자꾸 의도하는 바대로 자기가 따라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실제 그 목소리는 한동훈이 아니고 자기는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디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겠죠. 뭐 아마 지금 전 검찰은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 뭐 성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인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녹취록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녹취록은 뭐냐면 2월 13일 날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라서 부산 출장을 갑니다. 이때 2월 13일 날 부산 고검 차장검사실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는데 그때 녹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한 15분 정도 녹취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녹취록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엇갈린다고. 지모 씨라는 사람이 주장과 이동재 기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런데 지모 씨는 이동재 기자는 그 안에 있는 검찰 관계자 목소리가 자기가 대역을 쓴 것이다. 대역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모 씨는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는 이미 판명이 난 것 아닌가. 검찰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또 당장
7월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 열리죠. 거기서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부산 고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 이게 KBS가 보도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대화 내용에 보면 유착관계가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근데 이동재 기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주장이라고 이걸 감히 얘기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결국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뭔가 취재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건 KBS 보도가 과연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목이 유시민 총설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이러는 제목 아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게 이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에서 대화하는 중에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력성 언급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 이렇게 이제 KBS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래 열심히 해봐라. 유시민 정계 은퇴도 했고 수사하더라도 별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KBS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녹취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13일 날 녹취했다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은 누가 갖고 있나? 현재 검찰 압수했으니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와 그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KBS가 보도한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KBS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측도 완전한 허구이고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며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한 협박하려고 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 혹시 이것이 KBS가 보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지금 이동재 기자 쪽과 검찰 두 군데만 가지고 있는데, 이동재 전 기자 쪽이 이런 내용을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KBS에 흘려줄 이유가 만무하죠. 그러면 결국 검찰이 흘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검찰은 왜 흘렸느냐? 계속해서 이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 이례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엄연히 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부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니까 그걸 물타기 위해서 아니다. 증거가 있다.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했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의 근거로서 이거를 KBS에 살짝 흘린 거 아닌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뭐가 문제? 팩트가 문제죠, 팩트가. 과연 그 대화에 KBS가 보도한 이런 내용이 있는, KBS는 검찰이 흘려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썼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팩트죠. 아마 7월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 열리면요, 거기서 이동재 기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도 나갈 겁니다. 물론 이철 전 대표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이 지모 씨라는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 측도 나오고, 거기서 저는 이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다 틀어볼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틀어보지 않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이동재 기자가 계속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중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시민 정치권 로비 이런 부분은 나는 관심 없다. 유시민 비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100%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제가 들어본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언론사들이 그걸 들어보고 쓴 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그 15분짜리를 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KBS가 보도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게 정말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발부한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 그 내용이 없다 거기에,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이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KBS가 보도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적어서 영장전담 판사를 속였다면 이거는 검찰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거대한 음모 내지는 조작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오늘이 19일이면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닷새 뒤면 판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근데 그 구속영장 발부가 만약에 검찰이 KBS에서 보도한 대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장전담 판사가 그러면 그거 녹취록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보지 않고 이 영장 청구한 내용대로 보니까 이거 구속할 만한 사유네 라고 해서 구속했다면, 그렇다면 영장 전담 판사는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내용을 사실상 조작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 주장대로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닷새 뒤에 저는 판명될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기자로서의 촉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이동재 전 기자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닷새 뒤면 들통날 일을,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들통나버리면 그때는 아마 한동훈 검사장도 공범으로 구속이 될 겁니다. 그 일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 그 팀이 이동재 기자를 어떤 식으로든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소 그 2월 13일 날 이동재 한동훈 그 대화 내용을 자기들한테 자꾸 유리한 쪽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한 내용이 바로 KBS에 흘러들어가서 KBS에 흘려서, 그래서 KBS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천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조작 시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닷새 뒤면 판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구도가 MBC, KBS,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쪽이 한편이고요.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이쪽이 또 한편으로 돼서 진실공방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닷새쯤 후에 7월 24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때 누구 하나는 정말 크게 다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